안녕하세요. 젠틀하우스의 젠틀 권우석입니다. 저는 현재 여의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상담할 때나 컨설팅할 때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총무분이 계신가 보네요 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저는 창업하고 6개월 동안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었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청소 아주머니만 고용을 하셔가지고 청소 아주머니한테 공용 부분이나 이제 청소 부분을 좀 맡기는 부분이 있지만 총무 개념의 사람을 상주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토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토 운영을 하기 위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첫 번째는 CCTV예요. 내가 고시원에 가지 않아도 고시원에 있는 것처럼 나 대신에 눈이 되어주는 게 CCTV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에 방을 보러 오시는 분이 전화를 주시면 저는 휴대폰을 열어서 CCTV를 확인하고 그 방문자한테 비어있는 방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 203호 보이시죠? 203호에 들어가셔서 방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나오셔서 어디로 가셔서 어디에 보시면 되고 저희는 뭐 어떤 게 있고 저희 고시원은 다른 고시원에 비해서 어떤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방문자에게 고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CCTV가 없다면 고시원은 이제 운영하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막 미로처럼 개미굴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CCTV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안내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또 고시원을 운영하다 보면 작고 큰 해프닝들이 좀 많아요. 그 해프닝들이 있을 때 이제 CCTV를 확인을 하고 누가 범인인지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고시원 운영하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토 운영을 위한 두 번째 시설은 디지털 도어락이에요. 물론 디지털 도어락이 없어도 오토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열쇠로 운영하시는 고시원들이 많은데 보통 열쇠로 운영하시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생기면 방문을 잠가 놓지 않거나 그 열쇠를 뭐 고시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신발장이나 이제 어떤 해당 장소에 열쇠를 숨겨 놓아요. 그러면 방문자가 왔을 때 전화로 이제 안내를 드리죠. 어디로 가시면 방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어도 되기는 돼요. 다만 열쇠를 잃어버리면 입실자분이 열쇠 안 잃어버릴까요? 우리도 이제 옛날에 열쇠를 들고 다녔을 때 열쇠 잃어버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열쇠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원장님한테 전화하죠. 원장님 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방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누가 갑니까? 고시원 원장이 가서 방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그 해당 방의 열쇠를 또 복사하거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져요. 근데 디지털 도어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호로 가시고 203호에 이제 키패드가 있는데 키패드 1, 2, 3, 4 별 누르면 방문이 열립니다. 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 중에 디지털 도어락이 없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무조건 그거부터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꾸신다면 소리 안 나는 제품으로 무조건 하시고요. 왜냐면 소리가 은근히 크고 옆방에 들리기 때문에 무조건 소리 안 나는 제품으로 하시고, 요즘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연결돼가지고 내가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비번을 바꿀 수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제품을 하셔야 내가 편해집니다. 그럼 CCTV와 도어락이 있으면 어떻게 방을 파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문자가 오면 전화로 받아서 203호 뭐 공실인 방을 안내해드리고 이제 고시원 장점들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시원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아까 보신 방 책상 위에 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냐? 요즘은 웬만하면 다 입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홈뱅킹으로 입금 받습니다. 그렇게 방을 팔면 제가 고시원에 나가지 않아도 오토로 방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을 팔고 하면 안 나가도 될 것 같잖아요. 뭐 2가지 요소만 있어도 되는데 마지막 3가지 요소가 뭐냐? 마지막 요소는 운영입니다. 고시원을 내가 운영을 할 줄 모르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저도 뭐 처음부터 운영을 잘 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초보였을 때는 그래서 매일 2번씩 나갔어요. 실제로 얘기 드릴게요. 저는 고시원을 이제 인수를 했을 때 방이 6개가 비어 있었어요.
방이 30개가 넘는데 6개가 비어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방이 비어있었죠. 그리고 고시원을 이제 인수하고 다음 날에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원장님, 부엌에 밥이 없어요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해요? 전 원장님이 밥도 해주셨나요? 네, 전 원장님은 항상 밥을 해 놓으셨어요. 밥이 떨어지면 항상 밥을 해 놓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네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원장님은 어머니같이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이었고 상주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매번 밥이 비면 밥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자, 초보 원장이에요. 방이 6개가 비어있어요. 내가 밥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나갈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잖아요. 나는 방을 6개를 채워야 되는데 그럼 방을 7개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만 불편할까요? 다른 사람도 이전까지는 밥이 되어 있어서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이 없어요. 불편하면 7개, 8개가 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이제 남은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이제 고시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있는데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현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고시원에 밥이 없단다. 제발 미안한데 고시원에 지금 바로 나가서 밥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였던 현 와이프가 고시원에 가서 밥을 했어요. 밥을 하고 이제 퇴근할 때쯤 되니까 전화가 또 옵니다. 원장님, 고시원 밥이 없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밥을 해놓은 게 다 떨어진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 30분 후면 퇴근하고 가는데 가서 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회사 출근하기 전에 고시원에 새벽에 가서 밥을 했고요. 그리고 퇴근하면 고시원으로 출근을 해서 밥을 했어요. 왜 고시원에 갔나? 이 사람들 나갈까봐. 방이 6개 비어있으니까. 이 사람 불편하면 무조건 나갈 것 같으니까, 채울 자신이 없으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고시원에 출근을 해서 밥을 하러 갔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방 6개를 다 채워서 만실을 만들었어요. 만실을 만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밥 때문에 나가야 돼? 얘 나가면 뭐 어때? 내가 방을 채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후에 이제 시스템, 운영을 바꿨죠. 전 원장님과 다르게 전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니 마지막에 드시는 분이 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밥 만드는 법을 고시원에 부착을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불편해서 나가신 분도 계셔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방을 다시 채우면 되니까. 이게 운영이 되면 하나 둘 바꾸고 내 입맛대로 운영을 가능하기 때문에 입실자들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입실자분이 컨트롤되지 않고 이분들이 나를 끌러가면 고시원에 내가 나가야 돼요. 하지만 내가 이분들을 꽉 잡고 있고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운영이 되냐 안 되냐고. 운영이 안 되면 나가야 되고 운영이 되면 오토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오토 운영을 위한 마지막 요소가 운영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운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어떻게 해야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프로 원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